식습관이 나쁘면 특히 위장장애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우리 위를 피곤하게 만드는 나쁜 식습관들을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나쁜 식습관 때문에 위장장애가 많이 발생하고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또 재발하고 다시 또 재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27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로 아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가 평생 섭취하는 아주 무수하게 많은 음식들 중에서 어떻게 섭취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좋고 나쁜지를 아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맞는 완벽한 식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영양 상태와 건강 상태, 체질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나쁜 식습관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식사법은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도 나쁜 식습관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요,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최악의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빠르게 드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친다고 합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가 아닌데도 말이죠.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요, 약 10%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른바 광속 식사를 하는 한국인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빨리 먹는 식습관이 직업상 또는 주변 환경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위장과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신호를 감지하기까지는 약 20여 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그 식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하루에도 식사에 투자되는 시간의 차이가 꽤나 큽니다. 식사를 너무 빨리 드시는 경우가 식사를 천천히 하는 사람보다도요, 위암 발병 위험률이 최대 1.9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빨리 드시는 식습관이 모두 위암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1위인 데에는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위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발병률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위, 식도질환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꼽는 것이 바로 빨리 먹는 식습관입니다. 식사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요, 비만의 위험도는 3배 이상, 당뇨 위험도는 2배 이상, 고지혈증의 위험도도 1.8배나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물이나 국에 음식을 말아 드시는 습관인데요. 물이나 국에 말아서 드시는 식습관은 빠르게 먹기와 아주 연관이 깊은데요.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서 소화시켜야 할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위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를 해서 위 운동도 과하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 위가 쉽게 지치기도 하고 쉽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위가 건강한 사람도 이런 식사를 반복하다 보면은요, 위장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물과 함께 드시거나 물을 말아서 드시게 되면은요, 제대로 씹지 못하고 위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에 좋지 않는 식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가 안 좋으신 분의 경우라면은요, 적정량의 물이나 국물이 오히려 소화를 돕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가 건강한 분이시라면 가급적이면 물이나 국에 말아서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요. 위가 안 좋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물과 물을 줄여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음식을 빠르게 드시게 되다 보면 결국은 점막세포에 화상을 입히게 되고요. 화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된 점막세포는요, 감염이라든지 돌연변이에 취약해져서 만성염증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암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EA군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도암 환자의 95%가 평편세포암인데요. 식도 중에서도 상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차와 연관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중국이라든지 이란, 터키, 남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시게 되는데 식도암 발병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70도 이상의 차를 뜨겁게 마시게 되면요, 식도암에 걸릴 위험률이 무려 8배나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은 식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오래 씹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약 20회에서 30회 정도 꼭꼭 씹어서 드신다면요, 식사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을 여러 번 씹고 삼킨 후에 반찬이라든지 국을 드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식사를 천천히 하시게 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알려주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인지하여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도파민 분비를 늘려서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빠른 식사 속도는요,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게 만들고요. 그러나 오래 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초반에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습관이 되게 되면요,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되기도 하죠. 좋은 식습관 두 번째로는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많은 양의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이 입안에 있을 때에는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사를 하거나 젓가락만을 이용해서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숟가락을 작은 것으로 바꿔서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물을 30회 이상 씹을 때 침샘 호르몬인 파로틴의 분비가 활성화되어서 충분한 침이 분비가 되어서 소화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체내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서 젊음을 유지하고요,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아를 부딪히면서 씹는 동작 자체가 주는 효과도 만만치 않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저작 활동을 통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좋은 식습관의 세 번째는요, 식사에만 집중하기입니다. 보통 식사 중에 TV 같은 것들을 시청하시거나 통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일단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얼마나 먹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과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를 돌보다 보면은요, 이걸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허기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요, 식사에만 집중하면서 밥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일상을 나누고 식구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소화는 저절로 되겠죠. 오늘은 위에 안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나빠지거나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화 하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